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무더운 일요일 아침에 오프로입니다. 자, 정말 무덥지만 바쁜 한 주를 잘 보내셨어요. 소중한 우리 힐링하는 주말 시간인데 또 편하게 들으시지만 정말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투자를 묻는다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투자라는 거는 사이클을 잘 타자. 열심히 타는 거 아닙니다. 잘 타는데 항상 투심이 반대로 와서 개인들이 많이 힘드신 거고, 실제로 그 기준으로 묵직한 매크로도 있지만 이 빅머니 체이싱, 여러 번 얘기 드리고 우리 투자의 기준인 이 빅머니, 큰 돈을 쫓아가는 게 이 투자의 핵심이라 저는 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도 정말 재밌지만 잊어버릴 수 있는 사이클 사이의 어떤 이슈들 짚어보면서 특히 우리나라 대세상승 불국장에서 수익 극대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잘 삼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시원한 종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프로 몇 배씩 키우고 있는 큰 주도주도 있고, 또 순환면에 살짝 기다릴 수 있는 포트를 잘 구성하고 있죠. 자, 지난 주말을 또 살짝 보면 말씀드린 게 자꾸 까먹어서 그래요. 7월달에 큰 등락, 어떻게 보면 7월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시장의 변화를 저는 면밀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멤버십끼리 말씀드렸던 뭐가 바뀌고 뭘 사야 되나 말씀드렸던 부분에 주도주가 바뀌는 주기와 피크 현상을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이 조선 방산에 좀 나타날 때 저는 보는 거고, 하반기 이제 삼전이나 바이오나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장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주도주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자, 네 가지를 주중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제일 강하면서 대장 화장품이 지난주도 정말 계속 올랐던 되게 좋은 안주였죠. 로봇도 기다리고 있고, 특히 바이오 알테오젠이 시원하게 신고가를 소화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가 분명히 변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시장에 주는 신호를 우리는 다 읽고 있다 보시면 돼요. 대신에 우리 6월달에 막 종목들이 팡팡팡 가가지고 되게 멤버도 많이 들고 그러셨는데, 7월달은 살짝 경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장 워낙 강하니까 좀 박스로 뚫고 올라가지만 7, 8월달에 제가 꼭 중요하게 아셔야 될 이슈를 다 짚어드리겠습니다. 살짝 숨 돌리시면서 편하게 주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7월달에 좀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오늘 한번 기억나세요? 오늘 어떤 날인지 7월 13일인데 이 그림 다 기억나실 거예요. 딱 1년 전입니다. 자, 1년 전에 빨리 갔죠. 1년 전에 이 퓰리처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받았던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피격이 가까스로 벗어나서 그 지지율이 떡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주가는, 자, 주가도 보여드릴까요? 이게 딱 1년 전인데, 우리나라 기준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 정말 힘들었잖아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죠. 이때 7월 13일 날 트럼프가 이제 총을 잠깐 맞고, 그때 사실 미국의 고용이나 지표들이 살짝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시작 신호였는데 출렁거리다가 급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트럼프 총 맞은 괜찮았는데 이때 왜 빠졌냐면 일본이 갑작스레 금리를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엔캐리가 갑자기 공포로 찾아왔어요.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급락을 하고 하루에 200몇 포인트가 빠졌던 8월 3일이었습니다. 그게 트럼프 피격한 이후에 얼마가 안 지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돌아올 수도 있는데 항상 7월달 지나서 8월달에는 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면이 몇 년째 반복되는 게 있죠. 2022년도 그랬습니다. 2023년도 그랬고요. 작년 트럼프 피격돼서 얼마 안 지났던 작년 8월을 기억납니다. 자, 사진은 잠깐 재밌게 보고 넘어가시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사이클 잘 타는 측면에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금요일 미장을 정리해 드리겠지만 파월이 사임한다는 얘기 있어요. 계속 트럼프가 1디스를 매일 하고 있는데, 야, 파월 사임을 지금 프레디 맥 그쪽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서 어떤 얘기인지 볼 거고, 여전히 하반기 하지만 유동성 장세를 저는 봅니다. 크게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7, 8월 달에는 살짝 경계하는 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시중에 혹시 들어보면 많이 계시겠지만 중국의 시진핑이 실각을 한다, 이런 썰들이 또 막 돌고 있어요. 자, 오늘 결론을 내드릴 테니까 뭐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던 공포팔입니다. 공포팔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지, 우리 투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런 기준으로 올해 투자 이념,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한번 정리하시면서 막판에 구체적인 우리 실전 포트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매주 말씀드리는 25정은 한 번도 실전 투자를 떠난 적이 없고 4번의 큰 깡통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망가지는지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의 시황의 어떤 그 방송의 특징은 좋은 것만 말씀 안 드려요.
살 때도 팔 때도 말씀드리고 안 좋은 것도 경계나 백의 섹터별로 말씀드리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고 4년차 이 어려운 사이클을 꾸준히 잘 타고 있습니다. 먹고 주도주 떨어질 때 빼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4년차 6년 더한 10년 대계를 말씀드리죠. 정말 날씨도 덥고 휴가철이고 보시면 진짜 볼 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유혹거리도 많은데 좀 이런 시간에 같이 공부해 주시는 우리 찐 고객분들, 투자 펠로우분들 정말 제가 감사드리면서 이 각성이라 적어놨어요. 저도 정말 4, 5년 전까지 20몇 년 했지만 참 주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뭘 알긴 알았는데 얼마나 제가 조급했고 이런 큰 교훈을 약간 각성 삼아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보셨던 분들 그 과정에서 많이 좀 느끼면 좋겠고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미국은 차트도 안 보여드려 별거 없어요. 그냥 그 나스닥 S&P 기준으로 신고가 살짝 벗어난 상태에서 조금 찝찝한 그런 종목별 순환매를 보고 있죠. 3대 지수가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어쨌든 뭐 타코든 양측이든 그래도 트럼프가 관세로 계속 말을 좀 거칠게 합니다. 자, 관세 서한을 우리한테 일본한테 받았는데 편지를 또 보냈어요. 자, 카니하고 이제 부딪힌다 그랬는데 트럼프 야 니네 펜타닐 잘 못하고 규제 안 하는 것 같은데 35% 맞아. 35%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25% 관세를 보냈는데 캐나다는 35% 하면서 8월 1일까지 어쨌든 협상을 좀 급하게 하자는 얘기고 나머지 국가에서도 20% 이상 이렇게 때려버렸죠. 잠깐 보고 넘어가면 이게 한번 정리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또 유럽하고 또 때려버렸어요. 그 유럽을 어떻게 또 때렸냐면 자, 요겁니다. 자, 지금 브라질 50% 때리면서 이번 주에 살짝 그 리스크를 줬죠. 그 다음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30%씩 막 때려놓고 오늘 유럽연합을 30% 또 추가했습니다. 지금 유럽이랑 특히 캐나다, 멕시코는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역 가장 큰 나라들이잖아요. 또 가장 친한 국가이기도 하고 그 유럽이 잘 안 되는가 봐, 그죠? 뭐 잘 되느니 많이 하다가 캐나다 때리고 하는데 옆에 멕시코한테도 30% 추가로 관세를 때린다 했습니다. 8월 1일 날. 자, 그 나머지 국가들 우리나라랑 일본이 또 낮아 보이죠. 25%니까. 근데 여기는 시장이 오늘 물론 반응 없었지만 그건 잘 하자는 얘기겠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야 타코야 저러다 또 말겠지. 말만 저렇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국가에서는 약간 극단적으로 보는 분들은 야 미국 빼고 나머지 국가끼리 미국 무역하면 되겠네. 이런 분들도 사실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시장과 이런 경제적인 피로감이 사실 있습니다. 계속 미국이 바뀌고 트럼프에 대한 그런 불신뢰들이 좀 많은 거죠. 자, 넘어가시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 계속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오히려 금리를 내린 쪽으로 얘기했던 굴수비가 이런 관세를 자꾸 트럼프 불룩불룩거리면 미흡이 되는데 새롭게 관세협이 더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 있어. 이 비둘기 굴수비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 파월, 계속 뒤싸움 파월을 조금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자, 이건 또 뭐냐면 파월이 또 사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웃긴 게 뭐냐면 트럼프는 매일 디스하고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이런 얘기 반박이 판단이 나왔는데 이게 페니맥, 프레디맥이라고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하반기 때 미국을 돈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얘들 상장시킨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공기관이거든요. 얘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파월이 지금 considering resigning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내버렸어요.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를 좀 스포트하는 그런 느낌이지만 보시면 이거는 우리 미국을 위한 아주 옳은 방향이다. 파월 사임하는 게요. 그 경제는 더 부유해질 거야. 그 파월을 너무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파월을 뗀뗀하게 열심히 한다 그랬지만 여기 살짝 들어가는 건 뭐냐면 연준의 그 연방준비원회 본사를 짓는 공사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파월야 네가 돈을 좀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공격하는 면이 있거든요. 어제 보니까 또 파월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 쓸 때만 쓴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 여전히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야 파월을 저렇게 압박을 해서 금리를 할 수 있게 하면 시장에서는 좋게 보는 거 아니야? 돈 풀기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 야 파월까지 전 세계 어떤 금융 대통령 파월을 저런 식으로 하면 미국 신뢰는 당연히 훼손되지.
지금까지 우리 봤던 그런 걱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는 어떻게 시장 반응하는지 보는 건데 오늘 미국 열리진 않았어요. 근데 볼 수 있는 거는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5월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더 올랐습니다. 오늘 살짝 빠져서 11만 7천 불, 8천 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장 반응이 막 겁먹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가장 기준으로 보는 묵직한 매크로인 달러와 금리, 금요일날 나오고 난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가면 여전히 달러는 약세니까 아직 크게 걱정은 아니지만 이 금리를 잠깐 보여드리면 금리 올랐을 때 있죠. 금리 올랐을 때 있죠. 요때 장이 좋았던 5월 달에도 금리가 4.6% 10년물 올라가니까 항상 안 좋고 시장 조정받을 때는 금리를 꼭 봐야 돼요.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는 이유인데 금리가 4.6을 찍으니까 5월 달에 우리 살짝 조정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좀 더 많이 받았는데 그때 조정의 빌미가 돼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4.4 정도 올랐다 해도 괜찮은데 4.5, 4.6 넘어가면 7, 8월 달에 제가 보는 기준을 또 물론 계속 보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그랬었던 부분 있죠. 금리와 달러 기준은 계속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넘어가고 뒤에 정리해 드릴 텐데 하나 얘기 될 부분은 이제 중국 쪽도 얘기 나온 거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기자에서 가끔씩 나오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공포팔이에요. 시진핑 군부에서 뭐 실권했다, 뒤에 후임이 누구다는 얘기 막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되면 야 지금 불안불안할 때 시진핑 가만히 있겠냐, 또 대만에 전쟁 일으켜서 자기 내부 결속하겠지, 이렇게까지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제가 보는 큰 흐름상 매크로 경제지표 맞을까요? 세상에 돈들이 제일 빠릅니다. 제가 매일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시, 금리, 위안화, 환율까지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는데 변동이 없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면 그거 분명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 보다니까 제일 빠른 돈상으로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별로 없다. 뭐 트럼프하고 지금 또 시진핑도 만난다 하고 계속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 게 있으면 미국이 제일 신경 쓰겠죠. 그 중국 같은 케이스는 어쨌든 내부로 지금 공고히 하고 난 다음에 22년, 23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작년 9월에 트럼프 체계 전에 미리 유동성을 확 갖다 부으면서 정시를 급등시켰다 얘기 드렸습니다. 중국도 잠깐 보시면 뭐 금리로 한 줄도 매일 봐야 되겠지만 홍콩 기준 보시면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작년 9월 달에 한번 올랐고 4개월 쉬었고 그 다음에 올해 달러 약세될 때 한번 올랐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우당탕 거리다가 4, 5, 6, 7 좀 쉬는 구간이고 8월 달에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그 같이 협상을 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8월 달 그래 보시면 되니까 정시상에서도 신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지 나쁜 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5% 이상 성장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반은 뭐냐면 로봇이든 우주항공이든 첨단 제조업이든 치킨 산업 저기로 왔다 갔다 하든 이런 제조업에서 엄청 강국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돈을 그래 갖다 붓고 해도 소비가 여전히 느립니다. 소비가 올라와야지만 내수를 키우고 환율을 좀 미국이 원하는 위안화 더 강세를 만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봤을 때는 소비가 좀 느린 약점은 있어요. 그럼 어떻죠? 하반기에 나오는 정책이 더 큰 부양 정책, 위안화를 갖다 붓든지 자기 말한 지준을 내리든지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꾸준히 쓸 수 있는 하반기의 유동성에 대한 흐름도 여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8월 달에 미중 협상 정도를 보는데 앞에 제가 관세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느낌이에요? 진짜 4월 달에 그 미란 보고서 나와가지고 막 리쇼링 한다 그러고 미국의 공장 다 지으라 하고 근데 이제 신뢰상 지금 그런 신뢰가 어떻습니까? 많이 깨졌잖아요. 관세도 제대로 못하고 감세, 자기가 4조 5조 재정부처 늘리는 감세 때문에 관세에서 어떻게 3천억 불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다른 나라 잘 협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 미중도 알고 있지만 미국도 소비가 느리기 때문에 엄청 크게 맺지만 미국 하지 못할 거라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4분기쯤 돼서 2017년 10월 달처럼 올해 4분기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 미중의 협상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관세와 함께 하반기에 특히 미중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나쁘지 않는 하반기를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반도체 히토류, 오히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중국 히토류는 절실해요. 정말 절실합니다. 보니까 지금 또 미국이 히토류를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려고 이렇게 광산도 개발하고 하던데 수십 년간 이미 그렇게 힘들고 환경오염하는 광산을 중국은 이미 다 확보해서 기술력을 다 올려놨어요. 지금 미국이 시작한다 해서 히토류 개발하고
파내는 데까지 하는 데는 십수년이 걸립니다. 당장 되진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미중도 보고 있지는 않죠. 나쁘게. 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 결국 제가 보는 거는 시장의 반응이고 금융시장입니다. 뭐 정치가 어떻다, 국제 간의 문제가 어떻다 하더라도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월 달에 트럼프가 피익도 받았지만 이 트럼프의 어떤 그런 아주 에러건타, 지금 에러건타 말씀드리지만 그때 얼마나 강력했어요. 감세를 한다, 금리 치솟아 올라갈 거다, 미국도 인플레 물가가 엄청 급등할 거라 겁을 냈던 부분 때문에 작년에 피격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월 달에 엔캐리도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떻죠? 어쨌든 변했어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세계 경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강하게 했던 그런 3, 4월 달 정책이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경감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세계적으로 볼까요? 지금은 다자주의입니다. 옛날에 미국이 가장 패권이었고 라인이 했을 때는 딴 데는 그렇게 못하고 깨갱거리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중국도, 러시아도, 중동도, 특히 지금 브릭스나 오펙도 막 치고받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놓고 하지 못하겠지만 왜? 걔들이 아직까지도 군사 패권은 절대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금융 패권도 달러 약세를 살짝 보지만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멀티 방정식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죠. 복잡해진 거죠. 그 다음에 트럼프의 에러건트 양치기 이런 얘기는 뭐죠?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달러의 흐름들 제가 보는 것도 예전처럼 야 저렇게 재정부채 많지만 그래도 미국 믿을 만해 그런 부분 어떻죠? 금융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다 봅니다. 자, 우리나라 미국에 들어와서 제조업 리쇼링해 보조금 줄게 어떻게 됐죠? 바이든 말했던 약속들 다 깨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 못 올라오고 급락했던 부분도 트럼프가 지금 정책적으로 누르고 있고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신뢰들이 다 깨지고 있는 트럼프 정부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또 3당까지 만든다면서 내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유업할지 안 할지도 계속 봐야 되는 내부 갈등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럴 때 정말 극자다 극우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17년은 뭐냐면 야 지금 저런 나라 저런 나라 스트롱맨이 강세다 하면서 저는 그 타노스 트럼프라고 좀 재밌게 불렀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트럼프 이기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극자 극우로 가고 있고 온갖 우당탕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언론들은 더 신이 납니다. 호사가들은 말을 더 많이 만들고 아까 트럼프 참 시진핑 얘기 드렸지만 온갖 썰썰들을 만들며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이럴 때는 저는 뉴스 보고 투자하지 말란 기본을 지나서 극단적인 언론과 특히 유튜브 통한 채널 같은 마케팅, 억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 자극적인 쏠림, 사이클도 쏠림을 경계해야 되겠지만 미디어적인 면에서도 이런 자극 쏠림을 계속 경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죠? 우리가 매송 이렇게 말씀드린 주말에 정리해드리지만 우리가 덜 흔들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 리듬은 제가 중도와 중용 균형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제 투자 모토이기도 하고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 실전적으로는 뭐죠? 이 빅머니들 묵직한 매크로도 봐야 되겠지만 항상 제가 전 세계에 제일 강한 거 찾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강한 종목 찾는 이 큰 돈을 쫓아가는 우리 실전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방금 말씀드렸던 7, 8월 달에 좀 급락하고 세계는 막 정신없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신은 여전히 저는 좋게 봐요. 여기다 그림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사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M2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2가 이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말하는데 물론 그 통화 속도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2020년에 그렇게 미친 듯이 돈을 풀었다가 QT든 이렇게 돈을 좀 줄였어요. 다시 어쨌든 돈을 풀고 있고 지금 보면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미국 국채 수요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 은행 SLR 규제 푸는 거는 미국 국채 단기채든 중장기채들 수요를 계속 키우고 있잖아요. 뭐 페니메 프레드맥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 돈이 풀리고 있는 게 어쨌든 9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압박적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미국도 이 M2나 유동성을 푸는데 일조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정시가 더 좋은 하반기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미국도 돈 푸나 물론 7, 8월 때 볼 건 좀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하는 것도 비트코인 도 올라가고 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이랑 비트코인 설명 또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만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 테더라든지 특히 이번에 상장 서클 같은 걸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트코인 살 수 있는
대용입니다.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테더나 스쿨로 되게 많이 사요. 기본적으로 어떤 코인에 대한 이 화폐, 자산에 대한 거는 신뢰도인데 그것들이 정책적으로 기반을 제일 많이 만든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고로 보는 거지만 이 지금 오늘도 더 올라갔을 거예요. 이 비트코인이 신고가 내면서 신고가 이후에 돈이 들어오고 제가 말했던 흐름상 정책상 계속 저는 좋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만 불, 20만 불은 제가 보는 사이클 파동이지만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9월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여기서 볼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주가 상승 오늘 더 올라갔다. 어제는 11만 8천 불인데 지금 11만 7천 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건 뭐냐면 어쨌든 트럼프가 정책 완화되고 7월 달에 미국도 피해 있기 때문에 이 관세가 뭐 타코든 뭐든 이렇게 30% 40% 얘기를 해도 결국 미국 성장이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물러날 거 이래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은 뭡니까? 중국은 이제 4분기에 만나고 뭐 30% 40% 때릴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들 겁을 주더라도 다른 나라는 10% 정도 보고 있잖아요. 상호관세를 10% 정도 맞춰서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미국의 소비나 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물가가 조금은 압력을 덜 받을 거다. 뭐 그런 흐름 보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관세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또 트럼프가 야 나를 우습게 봐 더 세게 때릴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7, 8월 달 보자는 얘기고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재정부채 때문에 미국은 발목이 잡혀 있다. 미국은 안 좋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면서 우리나라만 집중을 시켜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7월 8월 달에 경계를 할 점을 살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뭐 겁내실 건 없습니다. 미리 또 7, 8월 달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사이클을 잘 타기 위한 그런 흐름이니까 봐주시면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미국 기준 싸가지 정책은 완화돼요. 4월까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마 관세 불뚝 끓이더라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보는 거고 AI는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실적 시즌 통해서 한 여러 가지 성장책과 미국 수요, 국제 수요에 대한 방안을 내면서 성장을 또 키우고 있는 거죠. 뭐 감소에 대한 기도도 키우고 경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연착륙이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하지 않고 약간 미리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자꾸 만들 수 있는 거죠. 연준 스탠스 같이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리스크가 뭐고 이슈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AR을 볼 때 미국 패권 중국의 가성비를 얘기하지만 7월달 본격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 빅테크가 정말 캐펙스 투자 계속 하고 있느냐 4월달에 정말 안 좋았지만 이번 분기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었겠죠. 장이 좋아졌으니까 수익성 생산성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포워드 가이던스나 빅테크의 입을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올해 초에 2월달에 엔비디아 다 팔았던 이유는 OP 마진이 정점에 찍고 떨어졌다. 봐서 130불도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엔비디아만 지금 혼자 계속 잘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래도 엔비디아지. 그때 제가 다 팔 때 말씀드렸던 혹시나 중장기로 보는 분들은 좀 팔아도 된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잠깐 갖고 된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이때 안 팔고 이제 90불까지 빠졌지만 들고 있었던 분들은 좀 길게 보는 분들은 괜찮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물론 가장 기준이겠지만 딴 빅테크를 챙겨야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7월 30일 날이 FMC인데 7월 30일 날 FMC인데 자, 작년도 7월 30일 날 물론 8월 달 초에 엔캐리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항상 8월 달한 20 며칠 열려요. 8월 달에는 22년도 말씀드렸고 그때 워낙 장이 안 좋았을 때 23년도 금리 발작 전에 8월 9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엔캐리 때문에 그랬었고 8월 달은 항상 좀 안 좋았어. 7월 달은 그나마 괜찮았다가 8월 달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이클적으로 시장에서 경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약간 감이나 사이클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관세 정책 타코다 양측이다 물러서겠지 하고 있는 관세 놀이가 즉 브라질 50% 때리겠다, 유럽이나 또 멕시코 30%, 캐나다 35% 때리겠다는 것들이 혹시나 더 가면 어떡해요? 잘 안 맞아가지고, 그죠? 그런 면 때문에 일본도 지금 7월 20일 엔캐리 그 참여 선거 있습니다. 이시바도 불뚝거리면서 야 우리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밀착작은 보고 있지만 얘들도 지금 자기 각국에 자기 내에 있는 여론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 전이다 보니까 이런 관세 정책이 살짝 키스나 어떤 노이즈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시즌 금리 관련 항상 또 보면 금리는 떨어지는데 7월 30일 FOMC 때 그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 해줄 때 항상 미리 반영이 됐던 게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금리 난다 그러면 7월 말 FOMC 때 그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항상 그 전에 신호를 준다는 얘기죠. 그럼 오히려 미리 올랐던 장이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7월 달에 볼 수 있는 겁니다. 7월 말로 갈수록. 근데 이거는 마지막 잠깐 넣었던, 물론 8월까지 작년 8월처럼 그래 된다 보는 건 아니지만 일본 금리를 제가 항상 본다 그랬어요. 제가 보는 건데 일본 금리 맨날 띄워놓고 보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이렇게 엔캐리 때문에 일본 작년 급등할 때 미국이 급락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관세가 막 트럼프 텐트럼 됐을 때 올라갔죠. 지금 조용합니다. 25 어쨌든 조용한 상태인데 이런 흐름도 제가 같이 세계 내역을 본다는 얘기죠. 매매 봐드립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7월 8월 달에 혹시나 나스닥 조정을 받으면,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차트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이 조정을 살짝 받게 되든지 하면 되게 좋은 기회가 돼요. 물론 우리는 주된 거를 우리나라에 사겠지만 21선에서 말씀드린 21선이 외바닥이고 상당히 크게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짝 이게 신고가 나 있지만 떨어지게 돼서 21선 떨어지게 돼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되게 큰 거든 나스닥 지수든 괜찮게 보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하반기에 봐야 될 유동성 장세 올 하반기 전에 이 단기 조정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유입니다. 짧게 봤을 때는 다음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옵션 만기래요. 제가 말했던 미국 수급도 막 긍정적으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로테이션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들이 좀 포모돼서 막 사는 거고, 그 미국의 가장 큰 수급은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인데 기관 수급들은 약간 조정이나 조금 밑으로 보는 면이 사실 있죠. 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 느낄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나마 가장 좋았던 미국이 경기가 살짝 연착륙되고 다른 나라의 메인스트리트 실제 민생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정말 경기 부양하고 온갖 재정책 부족해서 정시는 올라가,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지만 금융과 실제 민생 경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잖아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금융 사이클을 잘 타시면 되는데 여전히 금융 시스템이 견조해요. 2008년처럼 미국에 뭐 서프라임 온다, 뭐 90년대 후반처럼 IMF 같은 그런 게 온다, 금융 시스템이 우량창 떨어지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신은 등락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금융 시스템만 견조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민생 체감 경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대 성장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초점 맞추는 거는 경기 부양과 정시 부양, 특히 우리나라는 신정부에서 그런 정책들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금융 시스템, 이 월스트리트 사이클을 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메인스트리트도 우리나라는 거의 바다가 찍었다 보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도 돈 풀기를 하면서 하반기에는 버블을 만들 수 있고, 내년에 중간선거 전에 오히려 저는 내년에 큰 버블이 오면 우리나라 더 좋기 때문에 4,500까지도 큰 사이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반기 때 크게 잡아드리는 거니까 미국이 어떻다, 미중 관계, 관세, 제조업, 환율 정책 다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매일매일 관리해드리면서 큰 흐름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잡아드릴 거예요. 결론은 창고 미장, 여전히 미장은 살짝 빠지면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에서 가장 강한 불국장,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드렸지만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하면 가장 기준인 창고 미장은 암만 트럼프를 양치기 탔고 에러건트라 말하고 예전과 다른 미국이지만 7, 8월 달은 살짝 단기 경계하세요. 빅테크 실적, FMC 변화, 8월 잭슨홀, 엔캐리까지 살짝 보는 그런 면이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도 유동성을 풀 수 있다. 9월 달에 금리를 한다. 글로벌 유동성 장세 때문에 큰 흐름상 저는 좋게 봅니다. 자, 집중은 우리나라 대세 상승 불국장 투자 여전히 문제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28분 정도 지났는데 이거를 따로 제가 또 찍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렇게 하진 않고 우리 갖고 있는 포트는 지난주에 말씀을 다 드렸고 하반기 변화를 얘기 드렸습니다. 주도주 잡는 방법 4가지까지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봐주시고, 우리 불국장 우리 포트 실전 포트에서는 여전히 7, 8월 달에 미리 겁먹지 마세요. 흐름만 잡아드린 거지 막 미리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강력인 정부 정책, 상법 개정 보완되는 것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뭔가 지나치거나 쏠림이 있느냐 그걸 제가 보고 있지만 그런 거 아직 없어요. 자, 지난주 그랬습니다. 살짝 빠지고 박스가 갇히니까 자, 외국인들이 상법 개정 이미 딱 나와서 세론하는 거 아니야? 그때 기관들하고 딴에 세론 했잖아요. 특히 조선방사 은행들 떨어지고 살짝 또 그러지만 다시 또 빠진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외국인 그렇지 않습니다. 7월 수급 매일 체크하면서 추세를 찍어서 사는 거 보다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알트오젠이라든지 그런 종목 얘기는 제가 꾸준하게 종목별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코스피 1.1조 샀고 7월 달에 코스닥은 지금 5일 동안 5천억 정도 샀습니다. 상당히 좋죠 지금은요. 이런저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자, 주도주 선별법, 신고가 21선 거래파워, 월 양봉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인 거 보시면 어느 정도 잡히실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 아직 주도주가 없습니다. 지금 거래소는 막 주도주 섹터 얘기 드리고 있지만 코스닥 아직 주도주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여전히 바이오, 알테오전 가장 기준으로 보지만 한류라든지 로봇까지 순환매 기다리는 그런 포트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올라왔다 해도 잠깐 차트 또 보면 이 객관적이라 했잖아요. 지금 4월 8일 확 빠지고 난 다음에 텐트는 위에 급등도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제일 많이 올랐고 올해 들어서 봤을 때 다른 나라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강한 거예요. 강강영역 측면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애들이 강한 것들이 덜 빠지고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변동성은 있어요. 그런 감안해서 큰 흐름 보시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제일 강하다. 그 다음에 PER, PBR 기준. 여전히 우리나라 올랐다 하더라도 1.02배입니다. 3,000포인트 초반이 1.1배도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강하게 자신을 좀 가지세요. 하반기에 3,300, 내년에 4,500 말씀드렸던 특히 하반기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는 지수도 보지만 이제 종목장에서 실전 종목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죠. 하반기 변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우리 포트는 매일매일 제가 과정관리 해드리지만 성장 어닝밸류 정책 빅수급은 큰 수급에 특히 빅수급은 손해를 많이 안 본다 했어요. 이런 장에서는 결국 기다리면 순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문제지 우리는 주도주 계속 키우시면서 포트 내 순환매가 들어올 것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포트입니다. 시총 기준으로도 짠 거 아니에요. 뭐 종목별로 막 작은 것들 시세 좋은 것들 말씀 많이 듣겠지만 시총 최소한 5천원 1조 이상 하시고 거래 파워 큰 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세 영향 줄 수도 없고 그런 빅수급들은 막 단다치고 속이는 양아치 같은 그런 흐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초도 마찬가지고 상반기도 마찬가지고 실제 우리 한류주 포드들은 70%, 100%, 60% 수익 다 잘 내고 있고요. 알테오전 작년에 사신 분은 이미 3배, 4배 올라온 상태고 요번에 돌아왔던 타이밍 잘 잡으신 분도 수익이 20%, 30%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저는 60만원, 70만원까지 말씀드리는 단기 신고가 매물해야 되겠지만 알테오전 기준으로 바이오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외 로봇테마 순환매 기다리는 패시브 비중 1, 20%까지도 꾸준히 깔아둘 만한 되게 좋은 자산들이죠. 자, 마무리 짓게요. 오늘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이클을 잘 타면서 이 빅수급을 쫓아가는 실전적인 방법을 꾸준히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봐요. 바람직한 거지 꼭 정답은 아닌데 자, 주식 투자하실 때 정말 수초를 보는 스캘퍼도 있고 오히려 이제 뭐 단기적으로 1, 2년 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수십 년 보는 정말 장투도 있으세요. 이거는 모두가 다릅니다. 제가 맞고 이게 당장 수익 났다 해서 절대 남들을 시기하거나 깔보면 절대 안 돼. 항상 겸손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장투와 단타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서로 보완되는 관계인데 너무 길어도 약간 지루해요. 그죠? 또 너무 짧아도 변동이 크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중간을 딱 잡아가면서 빅수급, 빅스윙으로 바벨 전략을 추가합니다. 투자 플러스 매매 재미까지 붙이는 거죠. 안 많기도 웬만하면 1년 안 넘어 올라가네. 물론 알테오전은 1년 넘었지만 더 좋을 거라고 들고 있는 거고 최소한 한 주에서 1, 2주 그 다음에 뭐 스윙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빅스윙 기준입니다. 하루 한 번 모셔도 돼요. 직장인 가능하고요. 자, 변동성을 지향하면서 우리는 슈팅시 남들 막 따라 들어가고 단타 칠 때 우리는 오히려 안정적으로 분할 익절하면서 매매 재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제가 불이 나게 막 달려왔는데 이 큰 흐름상 잘 잡아주시면 좋겠고 여전히 뭐 7월달 8월달 이슈를 잡아드렸지만 우리나라 겁내지 마세요. 우리나라 정말 크게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알고 계시면 별로 불안함보다는 진짜 크게 대한 수익에 대한 흐름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대장주 포트를 잘 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전체로 우리는 100% 이상 키우시면 좋겠어요. 오늘 빠진 거 없죠? 내용 이제 준비한 거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해요. 그 다음 급작스럽게 변하고
이런 거 좀 들어가시면서 사이클을 다 같이 타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 정말 힐링하시고 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